자, 이번 이슈 제목이 이래요. 자신만만했던 한동훈인데 그러면 뒤에 뭔가 생략됐는데 지금은 영 자신만만은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요. 오늘 국정감사장에 한동훈 법무장이 나와서 많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는데요. 핵심 주제는요. 인사검증입니다. 들어보시죠. 마찬가지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인사검증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건 맞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통령이 직접 때문에.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업 비서관실에서 검증 판단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됐다. 저희는 그 여부에 대해 가부 판단을 하지는 않고요. 자료들을 프로토콜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 누락된 비상장 수식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수집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어떤 특정한 검증 대상을 가지고 검증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검증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건 역대 전체적인 분위기 보면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를 많이 받아요. 인사검증 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약간 좀 수세적, 방어적, 뭔가 계속 해명하고 설명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요, 시간을 좀 돌려보면요.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과거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꺼내놨거든요. 그때는 오늘하고 약간 분위기가 달랐다고 할까요? 아무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사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업무입니다.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들의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FBI가 그걸 맡아서 하고 있죠. 거기에 관해서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와서 좀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대단히 권한이 아니라는 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저한테 짐 아니고 법무부의 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뭐 추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뭐 탈락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란 교수님. 사실 그동안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폐지가 되면서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주의하는 입장이 됐는데, 인사검증단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어요. 이런 얘기도 있었군요. 법무부가 사실화인가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데는 특장점이 있다. 그리고 잘못되면 본인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는데, 오늘은 기계적 자료 수집만 하고 판단은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다.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들을 계속 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이번 꼭지 제목이 뭡니까? 자신만만했던 한동훈. 예. 저는 비겁 쪼잔해진 한동훈입니다. 아, 뒤에 걸 그렇게 붙이십니까? 저는 꼭 그렇게 대꾸를 달고 싶어요. 비겁하고 쪼잔한 한동훈 장관의 모습을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와서 기계적으로 인사검증 자료만 수집한다. 자, 기계적인 자료만 수집할 뿐 판단은 대통령실이 한다. 어찌 보면요, 책임을 또 대통령실로 넘기고 있어요. 아, 책임을 대통령실로 미루는 듯한. 그래서 분위기. 쪼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작년 인사정보관리단 설립 당시 한동훈 예.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적 비판이 커지면 예. 책임질 일이 있을 것이다. 아, 내가 아마 책임질 일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던 장본인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예. 그리고 인사검증 시스템 배우겠다고 미국의 FBI 뭐 기법을 배워오느니 출장도 다녀왔어요. 출장도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강조했던 게 뭡니까? 예. 자, 법무부가 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이 하면 예. 가장 중요한 건 전문성이다. 법적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서 상당히 또 이 특장점을 강조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비췄단 말이에요. 그 이제 와서 저런 식의 발뺌 많은 식의 얘기를 하면 예. 저는 제가 볼 때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최소한 예.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장관이라면 예. 1차적 책임에 대해서 뭔가 인사검증 어떤 부실에 대한 예. 1차적 책임에 대해서 또 실무적으로 책임졌던 장관 입장에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얘기하고 예. 또한 유감 표명과 더불어서 앞으로 인사 어떤 이 검증 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예. 소위 이른바 검증 시스템이라든지 개선 방안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무위원으로서 저는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게 지금까지 인사 검증한 게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문제가 없다는 판단보다는 예. 내가 할 일은 다 했고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얘기잖아요. 자료 수집만 기계적으로 했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정부에도 물론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예. 인사 참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인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현 정권에서 벌어지는 18번째의 청문회 어떤 파행, 부적격 채택,
이런 과정을 불구하고도 지명하고 있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예.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1차적 책임, 검증의 첫 단추를 책임지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도 예. 결코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셨던 이승환 전 행정관께. 네. 그러니까 지금 정기란 교수님은 아니 이쯤 되면 한동훈 장관이 어떤 책임 얘기를 좀 꺼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마치 뭔가를 대통령실 쪽에다 미루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논평을 하셨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 인사관리단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어. 사실은 이 업무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그렇죠. 민정수석실에서 그런데 했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뭐였습니까? 민정수석실 폐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민정수석실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 우리 그 이전 정부에서 민정수석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고 조국 전 장관이 했습니다. 예.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뭘 할지 모르는 그 암흑의 권력을 놔두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것을 법무부 인사관리단을 만들어서 예. 그곳에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과 법무부 인사검증단의 인사검증은 뭐가 다를까요? 민정수석실은 어공들이 합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예. 늘공들이 합니다. 여기서 어공, 늘공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늘공은 원래 공무원들, 직업 공무원. 네. 어공이라는 거는 원래는 공무원이 아니었지만 어떤 일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이 되거나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법무부에서는 늘공들이 하고 매뉴얼이 있고 그리고 자료가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예. 저도 이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검증을 하게 되면 예. 인사검증 동의 서류가 가게 됩니다. 그 동의 서류에서는 자신의 금융, 부동산, 예금 그리고 모든 범죄 기록, 전가 기록 이런 부분들 본인이 동의해야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 있고 또 본인이 자기가 직접 기술해야 되는 자녀의 학폭 문제라든지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하는 거는 다만 그 매뉴얼에 의해서 자기가 동의해서 검증을 동의한 그 내용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 우리 좀 민주당 솔직해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탈락을 기정사실화하고 표결한 건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이 법관의 성향이 보수적이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2심 재판에서 양형을 줄였다라고 예. 하는 걸 문제 삼더니 마지막엔 재산 문제 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결 언제 했습니까? 그 민주당에서 수박 색출 일어난 그 다음에 했습니다. 누구라도 반대표를 던질 수 없는 상황에서 예. 해버린 거죠. 저는 이런 정치적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또 사법부 체계가 흔들린 것이 아닌가 이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인사 검증 관련해서 장관 인사,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 속에 임명이 가행되는 거 지금 계속 반복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국정감사장의 인사 검증 이슈가 나오고 한동훈 장관이 질문받고 답하는 모습 이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요거 관련해서 김성환 평론가하고 조상규 변호사께도 똑같은 질문 드릴 텐데 먼저 김성환 평론가 먼저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나온 표 중에 기계적 자료 수집만 한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발언 중에 하나가 아니 그러면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을 없애고 다른 걸 좀 만들지 기계적으로 할 걸 왜 거기다 두는가 이런 또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당연히 그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자기 잘난 척할 때 말했던 거 그거대로 참 지키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작년 5월에 그때 대통령 최측근한테 법무부 장관 맡기고 그 산하에다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인사검증 기능을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해서 분리해서 거기다 갖다 줘버렸잖아요. 이거 대통령 측근이 관리하면 이거 되겠어?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법무부가 밝힌 보도자료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화에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와 언론에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감시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 관리단 안에 어떤 직원이 어공도 아니고 늘공이라면서요. 늘공인데 그 왜 누가 했는지 공개 못합니까? 무슨 업무 하는지도 오늘 그 국감 자리에서도 공개 못하겠다 그랬어요. 뭘로 감시받겠다는 거예요 대체? 투명성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기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하나만 얘기해 보죠.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됐잖아요. 예. 근데 비상장 주식 10억 원이 있어요. 그게 지금 클론에 됐단 말이에요. 그 논란에 대해서. 신고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검증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신고 안 했습니다. 이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의견 하나도 안 붙였을까요? 근데 이균용 후보자는 그때는 내가 이거는 그 원래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답니다. 이렇게 하고 대통령실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사검증입니까? 그냥 인사혁신처 밑에다 두면 되지. 그게 검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농지법 위반 얘기 나오고 쪼개기 농지 구입한 거 얘기 나오니까 이균용 후보자는 그게 잡종지기 때문에 농지가 아니랍니다. 이렇게 하고 올리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 농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짓말했잖아요. 나중에 드러나고 보니까. 아니 무슨 인사검증을 이렇게 합니까? 뭐든지 대통령 뜻대로 하소서. 이게 무슨 인사검증입니까? 그럼 대통령실에 갖다 주면 되지.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나중에 해가지고 책임질 때쯤 되니까 우린 기계적으로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진짜 옹조라고 옹색한 해명입니까? 자, 이번엔 조상규 변호사님 다 들어보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 장관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적극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법무부가 확인을 안 했으면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이 법무부의 잘못이요. 법무부가 확인했는데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다면 대통령실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먼저 이게 관련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이윤영 그 대법원장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진짜 한동훈 이제 장관이 봤어요. 이 부분을 봤어요. 이게 좀 뭐가 확인했어.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넘겼습니다. 비상장 주식이 이렇게 있는 신고를 안 했답니다. 라고 하고 넘기면 그때부터는 정무적 판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도요. 뭐 선생님 말씀 주셨지만 본인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짓말하면 한동훈 장관도 그 기록 내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수사를 합니까? 그 멀쩡한 사람을? 수사를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본인 진술을 토대로 그 상황 안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정도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이런 법률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하실 거냐? 정무적 판단을 하실 거냐? 라고 해서 대통령실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든 다 이런 이제 과정들을 통틀어서 본다면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책임은 대통령실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연결은? 아니죠.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자, 비상장 주식 제가 봤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아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했어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약간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것 같으면은요. 지금 재산 신고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그동안에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 기준이 없고 다 신고해야 된다는 거에 그게 원래 기준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후보자가 얘기했을 때 후보자 얘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기준은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그것도 뭐 기계적이라고 하면은 기계적으로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객관적인 척 하는데요. 그러면은 검찰 수사하는 것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뭐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도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다 검찰총장처럼 얘기하고 인사검증할 때 검증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이 있으니까 이거는 객관적이고 기계적으로 우리가 검증만 하고 알겠습니다. 결정은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합니다. 이건 태도가 웃기잖아요. 비상장 주식을 한동훈 장관이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잖아요.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로 넘겼는지 오늘 설명이 없었어요. 확인을 안 해서 내가 미스해서 그게 나중에 발견됐는지 몰라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비판받는 게 좀 있습니다. 약간 마녀사냥이에요 이거. 그럼 뭐하러 검증을 합니까? 그거 하나도 검증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계적으로 자료만 넘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아무튼 지금 국정감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아마 계속 뭔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인사검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최근에 인사검증,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임명이 정해진 거죠. 그리고 오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고 하네요. 2명의 장관인데요.
관련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임명이 안 된 한 분 있죠?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걸 기다리는 걸까요? 그 내용까지 묶여 있습니다. 보시죠. 임명장 신원식 국무위원회 임명. 나가겠습니다. 하나, 둘. 임명장 유인천 국무위원회 임명. 자, 마지막 장면이 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데 여전히 뭔가 매듭이 지어진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고요. 아직 대통령실도 별다른 입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청문회 끝냈던 두 장관 후보자는 이제 장관이 됐죠. 임명장 오늘 수시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김행 후보자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뭔가 조심스럽지만 뭔가를 얘기하는 분위기가 자꾸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론을 충분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김행 후보자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소명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적 눈높이에 적합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여론들 아마 충분하게 지켜보고 혹이 장관직에 임명된다면 그 이후에 있을 상황들까지 복합적인 고려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거 이승환 전 행정관만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신원식 장관 경우와 달리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좀 일단 끝났단 말이에요. 당일께. 근데 대통령실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뒤에 대통령실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보내주세요. 재송무 요청.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짜 맞춰서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안 하니까 그럼 임명하겠습니다 하고 임명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김행 후보자 관련해서는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무 요청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어떤 무슨 설명도 아직 없어요. 대통령실에서.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오늘 저녁에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예. 오늘 저녁이 지나봐야 돼요?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 정무적으로 큰 선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우리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모두 부적격이고 올드보이의 귀환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인촌 장관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번째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통 관직계에서는 했던 자리 또 하는 거를 영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주호 장관 계시는데요. 이주호 장관은 예전에 교육과기술부일 때는 장관이었고 지금은 사회부 총리 자리입니다. 그렇죠. 좀 직급이 다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촌 장관은 본인이 이 문학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흔쾌히 수락을 한 거고요.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도 다음번 총선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던 걸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름에 본인이 응답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리고 김행 장관은 본인이 없애야 할 부서에 가는 게 과연 본인의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탐탁했을까요? 어떤 본인의 의지와 이런 것들은 반하지만은 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 국회가 인사청문회 정말 국회 고유의 권한이고 이제 소중히 지켜가야 될 전통이지만 장관들의 그 허들을 너무 높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장관 하겠냐고 의사타진을 해보면 저는 10에 7, 8은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앵커님 부인께서 장관 하신다고 하면 바로 동의서 써드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일가족이 정말 모든 인생을 탈탈 털리는 그 과정에 올라간다는 것도 굉장히 큰 결단과 이승환 전 결심이 있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거 알겠는데 김행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근데 이번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총선도 남겨놓고 개각도 남겨두고 있는데 저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밀리면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좀 보면서 판단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영향은 있겠죠. 여론을 좀 본다는 뜻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뭐가 얘기가 없어요. 통상적인 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청문 보고서 좀 보내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 정도 뒤에 임명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글쎄 이거 혹시 다른 걸 원하나 뭐 이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약간씩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요 주제 요거 간단하게 좀 짚고 갈 텐데 오늘 한동훈 장관 얘기 잠깐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얘기 질문받고 오늘도 참 많은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확신을 갖고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확신했다는 얘기잖아요. 검찰 입장이 저겁니다. 저는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김은경 장관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받고 수감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본 재판에서 제대로 드러날 것이고 결국은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규랑 교수님, 한동훈 장관이 결국엔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과거에 다른 어떤 인물도 그때 뭐 기각됐다고요. 이게 뭐 무죄되는 거 아닙니까? 막 어떤 사례까지 들으면서 설명을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비춘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함이죠.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한동훈 장관은 이례적이었지 않습니까? 뭐 비리, 잡범, 비리의 정점에 있는 인물, 꼭 구속이 당연히 당연한 것으로 강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사법부의 판단이 1차적 판결이 나왔습니다. 1차적 판결은 뭡니까? 그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또는 검찰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법리적으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피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될 일이에요. 그게 가장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온당한 태도입니다. 근데 무조건 구속은 기각됐지만 중형 받을 겁니다. 과거에 뭐 안희정, 뭐 김경수 이런 법무부 장관 정치인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빨리 법무부 장관 그만두시고 총선에 나오세요. 나와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조상규 변호사. 근데요, 저 장면을 보고 전 말씀하시는 분 중에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이거 행정을 하는 곳이거든요. 법무 행정을. 근데 이 국정감사장에서 법무 행정을 맡은 법무장관에게 검찰 수사 사항에 대해서 묻는 야당 의원이나 그걸 가지고 또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하는 장관이나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총장 불러다가 이야기하나요? 당연히 법무부 장관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중대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요, 카드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영장 재청구 충분히 가능하고요. 12월 9일 이후에 비회기 때 영장 재청구를 통해 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영장 전담 법관에 의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계속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유죄예요, 유죄. 아니, 방어권 행사야. 당연히 그때 실질심사할 때도 이재명 대표가 나 방어권만 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또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방어권 행사를 하는 부분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부분하고 다른 거예요. 자, 박범계 그 의원이 그렇게 논리 정연하다고 칭찬을 하는 영장 그 기각 결정문에도요, 한 3가지만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위증교사 혐의 소명이 다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 세 번째, 이화영 진술과 관련해가지고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 아니, 이 3가지만 해도 충분히 유죄 판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한동훈 장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의 저런 워딩 자체가 틀린 워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이 국회만 오면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국정감사장인데요. 그냥 이 얘기가 나왔군요. 소개해드렸습니다.